딩모니의 오디오 극장에 잘 오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죠. 안녕하세요, 딩모니입니다. 오랜만이죠. 자, 오늘은 제가 이란의 핵무기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하마스랑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전쟁이 커져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지금은 잠시 또 괜찮아진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이스라엘이랑 이란이 싸우게 된다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핵무기예요. 일단 이스라엘은요, 잠재적 핵무기 보유국이라고 부르고요. 공식적으로 핵무기가 있다라고 인정하지는 않지만 핵무기를 이미 개발했다라고 볼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란은 약간 북한처럼 계속 핵무기를 비밀스럽게 개발하고 있고 또 있을 수도 있다고도 생각이 되어지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면전을 하게 된다면 약간 핵전쟁으로도 번질 수가 있었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이란의 핵무기 역사입니다. 찾아보니까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게 그 최초의 도움을 준 나라가 미국이었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란은 어떻게 그리고 언제부터 핵미사일에 욕심을 냈는지 저와 함께 알아가 보시죠. 바로 시작합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게 최초의 도움을 준 나라는 미국이었어요.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 미국이랑 이란은 지금 굉장히 앙숙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해하시려면은 사실 이란의 가장 중요한 역사죠. 1979년 이란의 이슬람 혁명에 대해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이란은요, 그러니까 이란 이슬람 혁명 이전의 이란은 중동 지역에 위치하고는 있지만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개방적이고 미국과 친한 그런 나라였어요. 오죽하면 이란의 수도 있잖아요. 이 테헤란이 중동의 파리다 이렇게 불릴 정도였다니까요. 거리에는 술집이 좀 가득했었고 다양한 클럽도 있었고 또 이란 국민들의 옷차림도 굉장히 서구적이었어요. 그리고 이슬람 혁명 이전에는 이란의 왕도 있었습니다. 팔레비 왕조라고 해서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정치 구조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란의 팔레비 왕조가 사실은 미국이랑 굉장히 친했어요. 미국이 이란의 석유를 많이 썼고 이 팔레비 왕조는 또 미국과 친하게 지내면서 전 세계 경제 대국 탑5까지 꿈을 꾸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 중동 지역에서 오일 쇼크가 2번 터집니다. 그래서 당시 이란의 팔레비 왕조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아, 그래. 우리 이란도 너무 석유만 믿을 수가 없다. 다른 에너지원도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새롭게 떠올린 에너지원이 원자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원자력 발전소를 지으려고 했죠. 근데 문제는 이런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기술력도 없고 돈도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란이 가장 친한 나라, 미국에게 도움을 받습니다. 미국은 당시 이란한테 한 60억 달러, 거의 8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 장비를 줘버려요. 그러니까 사실 핵무기라는 것이 이 원자력에 바탕을 두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원자력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에너지원으로도 쓸 수 있고 혹은 핵무기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건데 당시에 미국은 이란을 너무 신뢰했던 건지 거의 8조 원에 달하는 이 원자력 발전소 장비를 이란에게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때는 1975년에 이란에서 원자력 발전소 계획이 발표가 돼요. 자, 이렇게 이란은 그냥 평화적으로 에너지원으로서의 원자력만을 사용할 줄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1979년에 터졌죠.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란을 다스리고 있던 미국이랑 친했던 그 팔레비 왕조는 쫓겨났고요. 국가의 최고 지도자는 이때부터 왕이 아니라 이슬람교 지도자가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란에는 대통령이 있기는 하지만 국가의 최고 지도자는 명실상부 이슬람교 종교 지도자예요. 자, 이렇게 1979년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성공을 한 뒤에 이란의 모습은 이전과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미국과의 관계는 최악이 됐고요. 사람들의 복장도 이슬람 전통 복장, 히잡 등으로 바뀌고 술집 이런 거는 싹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란은 이 이슬람 혁명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나라가 됩니다. 그러면 이 원자력 발전소는 어떻게 했을까요? 당시 이란의 최고 지도자 호메이니는 원자력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개발 계획은 전면 백지화했습니다. 그런데 때는 1980년에 이란 이라크 전쟁이 터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란 내부적으로도
석유 말고 다른 에너지원이 필요하긴 하네. 원자력 발전소 있어야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슬람 혁명 뒤에 이란은 미국과 사이가 안 좋아졌단 말이죠. 예전처럼 어떤 원자력 발전소 장비를 미국한테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란이 미국이 아니라 러시아의 손을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러시아의 기술력으로 원자력 발전소에 다시 도전을 해요. 근데 뭐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란이 원자력을 그냥 에너지원으로서 쓴다 뭐 이 정도였지, 뭐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한다 이런 급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때는 2002년 월드컵 때 이란에서 내부 고발 사건이 터집니다. 당시 이란의 반정부 단체 MKO는 이란의 비밀 핵무기 시설을 폭로를 하는 거예요. 난리가 났었죠. 전 세계가 속았다. 이란이 핵무기를 몰래 개발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때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이란을 상대로 경제 제재를 가하기 시작해요. 야, 이란, 너네 핵무기 개발 당장 중단하지 않으면 우리가 너네 경제 박살낼 거야. 이렇게 위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란은 마이웨이, 계속 핵 개발을 진행하는 걸로 보였어요. 마치 북한처럼요. 하지만 딱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었습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할 수도 있는 뭐 그런 기회? 때는 2013년이었는데요. 이란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었어요. 이 이란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이란 대통령들과는 좀 다르게 약간 친서방, 그러니까 서양의 나라들, 미국 이런 나라들과 친하게 지내보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또 마침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였냐면 오바마였습니다. 그래서 때는 2015년에 미국과 이란은 아주 좋은 분위기 속에서 핵 합의를 하는 거예요. 이란이 이제 핵 개발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대가로 미국과 여러 서양의 나라들이 이란을 상대로 한 경제 제재를 그만두는 이런 핵 협상이 체결됩니다. 자, 이렇게 끝났으면 참 좋았겠지만 이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은 다시 엎어져요. 2018년에 끝이 나게 되는데,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 때문이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이 핵 협상을 맺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최대 실수다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싫어했는데, 결국 미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 때 이란과의 핵 협상에서 빠지고 동시에 이란의 돈줄, 이 석유의 경제 제재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날이에요. 바이든 행정부 때 다시 한번 미국이 이란과의 핵 협상을 해보려고는 했는데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이란은 핵무기에 계속 욕심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도 여전히 이란에게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네요. 이란에게 최초로 어떻게 보면 이 원자력 장비를 제공해 준 게 미국이었다는 사실. 끝.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란의 핵무기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이란이 사실 핵무기에 욕심을 내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도 이란을 핑계 대면서 핵무기 개발의 의지를 나타내는 나라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사우디가 있습니다. 사우디는 아니 이란도 핵무기 개발하는데 왜 우리 사우디는 안 되냐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이죠. 뭐 아직 그렇다고 해서 사우디가 핵무기를 개발하는 건 아니지만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것 같네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더 유익하고 재미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